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요?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직장, 가정, 오래된 친구 등 많은 사람들과 얽혀 있지만 정작 편한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특별히 더 착하거나 더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의 패턴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능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으로 이끄는 공간, 공간본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덜 소모되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5가지 방식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스킬 5가지. 1.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착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쓸까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게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 앞에서도 웃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도 착하게 대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을 소모해버리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수습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이 본능이 자꾸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소속감을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심리적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정작 진짜 중요한 관계를 위한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심리 기제가 작동하는데요.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이건 역시 본능이지만 이 욕구에 지배당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은 뒷전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능이 높고 관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전제부터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다. 뭔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타인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잘 지내려는 것은 마치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걸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똑똑하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죠.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의 진짜 친구도 되지 못한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할수록 진짜 깊은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나의 인간관계 목록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과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이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관계와 맞지 않는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둘째, 잘 지내는 것과 불편하지 않게 지내는 것을 구분하세요. 모든 관계가 따뜻하고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불필요한 갈등 없이 지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는 노력을 중단해 보세요. 그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관계에 쓰세요. 10명에게 30%씩 나눠주던 에너지를 3명에게 100%씩 주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관계를 만듭니다. 이 감정이 아니라 거리를 조절한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전쟁에서 버티는 것이고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전쟁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보통 2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관계를 극단적으로 끊어버립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참고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리고 내면에 그 감정을 계속 쌓아둡니다. 2가지 모두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인데요.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발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억누르면 내 마음이 손상됩니다.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감정을 조절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리를 조절합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식은 감정을 억압할 뿐 해소하지 못하게 되죠. 반면 거리를 조절한다는 건 그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 자체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거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 즉 만나는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매주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등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거리, 이건 조금 더 섬세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 감정이 깊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거리를 두는 방법 중 하나는 관찰자 시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마치 영화를 보듯이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저 말 뒤에 있는 감정은 뭘까? 라고 생각하면 그 말에 직접 상처받는 대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연루되지 않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만남의 빈도를 의식적으로 조절해 보세요. 이건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3초간 멈춰보세요. 그 3초가 관찰자 시점을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셋째, 불편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의 취약한 주제는 꺼내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내 속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적 거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 말보다 반응을 관리한다. 말로 싸우는 사람은 지고 반응으로 이끄는 사람이 이긴다.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말을 찾고 설득력 있는 말을 준비하고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관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말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당신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 때 당신이 불안해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반응을 관리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바로 말하지 않고 잠깐 멈춥니다. 멈추는 동안 감정이 가라앉게 되고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감정과 행동을 분리합니다.
화가 나는 감정과 화를 내는 행동을 분리합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운하다고 해서 반드시 서운함을 표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정보이며 행동은 선택입니다. 셋째, 표정과 태도로 경계를 만듭니다. 말보다 표정, 말보다 태도가 더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 여유있지만 물러서지 않는 태도, 이것이 상대방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3초를 기다리는 연습을 하세요. 숨을 한번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둘째, 불쾌한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이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셋째, 표정과 목소리 톤을 의식해 보세요. 말의 내용보다 표정과 톤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눈빛, 이것이 자신감의 표현이고 경계의 표현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당신의 영역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관계에서 소모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직장 동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한 번만 더 말하면 달라지겠지.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가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이렇듯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실망하고 말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려 합니다. 문제는 타인의 성격과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변하기 위한 내면의 강한 동기가 있어야만 하죠. 따라서 어느 것도 타인이 변화를 만들어줄 수 없으며 자신이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세 가지의 행동을 보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판단이나 기대 없이 상대방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체념이 아닌 현실 직시입니다. 둘째, 자신의 기대를 조정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무엇을 기대하지 않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공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기대를 조정하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셋째, 자신이 변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대신 그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바꿉니다.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자신을 지키는 에너지로 쓰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지금 당신이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둘째, 기대 목록을 다시 써보세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기대 중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지, 비현실적인 기대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상대방을 바꾸는 데 쓰던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당신이 더 강해지고 더 명확해질수록 관계에서 덜 흔들리게 됩니다. 5. 자존감을 관계 밖에서 만든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들의 이야기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나의 이야기이다. 자존감을 관계 안에서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하루에도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들의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서 찾으면 내 가치는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자존감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외적 자존감입니다. 타인의 평가, 성취, 외모, 사회적 위치에서 오는 자존감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불안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적 자존감입니다.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스스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에서 오는 자존감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인데요. 이것은 안정적입니다. 외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잘 나갈 때는 괜찮지만 위기가 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내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만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이런 내적 자존감은 관계 밖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타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만들어집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의 원천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존감을 타인의 반응에서 구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해주죠. 누군가가 나를 비판해도 그 비판이 내 전체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관계 밖에서 자신이 즐기는 것,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신체적 건강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에게 친절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걸 잘못했어.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치를 타인이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권한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세요. 실수했을 때 자신을 과도하게 자책한다면 내적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 밖에서 나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드세요. 취미, 공부, 봉사, 운동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것이 내적 자존감의 기반이 됩니다. 셋째, 매일 작은 것 하나씩 스스로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칭찬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잘 버텼어. 이 작은 자기 인정이 쌓여서 내적 자존감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관계에 많이 지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관계에 진심을 다한 여러분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되 자신을 소모하거나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5가지 중 딱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간관계 스킬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스킬 5가지. 1.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는다. 2. 감정이 아니라 거리를 조절한다. 3. 말보다 반응을 관리한다. 4.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5. 자존감을 관계 밖에서 만든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공유해주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가벼운 숨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본부에서는 항상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